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블루키 TV를 봐서 또 원장님을 뵙네요. 네, 그러게요. 네. 정말 오랜만이죠. 네, 잘 지내셨나요? 저 뭐 아주 자가격리를 확실하게 하고 있고 네.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벽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네네. 그리고 뭐 별다른 뭐 증상이나 뭐 열이나 그런 거 있으신 건 아니시죠? 살만 확 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진정한 확진자라고 이제 네. 생각을 하는데 좀 모두가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경험해보지 못한 그건 확실한 것 같고. 지금 요새 학생들이 되게 어수선해하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어떻게 지금 어떤 학생들은 미국에 있는 학생도 있겠지만 한국에 와서 이제 온라인 수업도 하고 있고 아니면 또 뭐 실시간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도 있고 참 여러 가지 학생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대응하는 게 좋을 건지. 제 생각엔 이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위기고 당황스럽고 하지만 이게 이 기회를 잘 살리면 지금까지 아무도 못했던 거를 정말로 자신을 위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는 뭐 한국에서도 큰 차이는 없겠지만 바쁘거든요. 학교에 가서 적어도 하루에 뭐 8시간 뭐 방과 후 활동까지 하면 굉장히 더 많은 시간들을 들여야 되고 해야 될 것들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제는 아이러닉하게도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거에서 굉장히 좀 변칙적인 어떤 변수가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회를 잘 살리면 본인이 정말로 기피하고 싶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때가 된 것 같고 이 기회를 정말 날려버리면은 그냥 컴퓨터 게임만 하고 그냥 그 인터넷만 하다가 그냥 시간 다 보내는 거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기회가 정말로 쭉정이와 나다를 가르는 어떤 이런 키 같은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에게 이 기회를 잘 살리라 저는 진짜로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준비한 주제가 하나 더 있어요. 오늘 그 녹화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특히 그 리딩에 대해서 준비한 게 있어서 그거는 다음에 한번 또 따로 녹화를 해서 블루키 TV에 한번 내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방송을 듣는 학생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진짜 전화위복이 되고 진짜로 이제 SAT도 취소되고 모두 취소했다고 다 포기하지 않고 외려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하면서 좋은 성과를 이루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가 어떤 거죠? 오늘 주제. 사실 오늘 주제가 제가 정말로 예전부터 아껴뒀던 주제인데 뭔가 좀 우리 블루키 TV 청취자분들께서도 이렇게 좀 이익을 얻으셔야 되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쇼킹한 얘기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미국 대학들은 학생들을 어떻게 선별하는가? 왜냐면 우리는 지원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할 때는 성적이 좋고 뭐 이런 다양한 뭐 활동들을 하고 에세이를 잘 쓰면 이제 될 놈은 뽑힌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과 굉장히 판이하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과학적이고 매우 소름 끼칠 정도로 분석적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 대학이 학생들을 리크루트하는 충격적인 방법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충격적인 방법이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뭐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이제 거를 좀 준비를 했는데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우리 팀장님도 인터넷에서 쇼핑을 하시면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나 뭐 그런 데 쇼핑을 하시면 이거 뭐 물건을 사면은 그 아래 추천 물건들이 뜨잖아요. 그렇죠. 근데 뜨죠. 그 추천 물건이 실제로 내가 살만한 굉장히 관심 가는 그런 물건이거든요. 네이버에서도 예를 들어서 검색을 하면은 그 다음 아래 이제 연관 검색어들이나 아니면 추천되는 물건들 이런 거 뜨면은 굉장히 그렇죠. 많은데 그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미국 대학들은 이미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게 정말 충격적인 얘기인데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방문을 해서 몇 분 정도를 머무르고 어떤 페이지를 보는지를 클릭해서 보는지를 다 기록을 합니다. 쿠키를 사용해서 그래서 우리가 검색하면 검색 기록이 남잖아요. 네네. 그래서 쿠키를 다 저장을 해요. 그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는 업체들이 미국 대학에 사는 게 아니고 업체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이름은 뭐 중요하진 않지만 굉장히 여러 유명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 학생과 학생하고 학교랑 학생하고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그리고 이 학생이 이 학교에 해당 학교에 관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요. 수치화해서. 그 어피니티 인덱스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래서 학교한테 추천을 해줘요. 그래서 이 회사들은 뭐 하는 회사냐면 학교한테
돈을 받고 네. 그거를 용역을 받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그걸 분석을 해서 이 학생들을 예를 들어서 뭐 5,500명을 뽑아가지고 누적된 학생들, 이 학생들 1번부터 끝번까지 해가지고 이 학교에 관심이 정말로 있는 아이들을 분석을 해서 주는 거예요. 그럼 대학교들은 당연히 우리 학교 어피니티 인덱스 가장 낮은 아니면 없는 기록이 학생을 뽑는 것보다는 같은 학생이거나 훨씬 더 떨어져도 정말로 관심 있는 학생들을 뽑는 게 훨씬 더 이익이에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 acceptance rate는 낮추고 학생들이 등록하는 그 yield rate는 훨씬 더 높일 수 있거든요. yield rate는 미국 대학교는 보통 합격자의 40% 정도가 이제 실제 등록을 하고 탑 정말 인기 있는 학교는 60%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버드 같은 경우는 60% 정도 되는데 그걸 높이고 싶어 하거든요. 그 높이고 싶은 이유는 너무 뭐 자명하죠. 인기가 높아지면은 도네이션도 많이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로 유리하죠. 그 다음에 스칼러십을 안배하는 것도. 왜냐면 우리 학교에 정말 오고 싶은 학생들을 많이 유치하면 스칼러십으로 이렇게 많이 투자하거나 소위 꼬실 이유가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학교들이 이걸 하는데 이 쿠키는 얼마나 무섭냐면 그 팀장님도 그 받아보셨죠? 그 뭐 전체 메일 같은 거, 안내 메일 같은 거, 광고성이 아니고 그쵸, 네. 예를 들어서 뭐 나이키 네. 팀장님 좋아하시는 나이키의 그 뭐 메일을 등록해 놓으면은 신청해 놓으면 그 메일로 뭐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메일이 오잖아요. 그쵸, 그죠. 네. 근데 이 회사들이 어떤 걸 하냐면 그걸 용역을 받아가지고 학교에서 이 메일 주소들로 보내달라고 하면은 네. 거기에 이제 그 코드를 심어서 내가 이 단체 메일을 발송한 뒤에 몇 시간 안에 열어보는지를 기록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당신이 뭐 헬로 조셉 하면서 이제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링크를 해서 학교 홈페이지로 보내거든요. 그럼 그 링크를 클릭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요. 그리고 클릭해가지고 이 페이지에서 얼마나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걸 봅니다. 그게 다 누적이 돼요. 더 웃긴 거는 우리 학교 홈페이지를 어떤 학교, A라는 학교를 방문하는 학생들의 IP 주소가 다 이제 기록이 되는데 쿠키가 있으니까 쿠키 수집은 당연한 거니까요. 기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학교에 1,000만 명이 방문했다 1년에 그러면 이 IP 주소를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학생들이 거기에 관심을 보여서 이메일 주소를 이제 등록을 하면 그걸로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이메일 주소를 클릭해서 열어보는 그 IP랑 대조를 해서 이 학생이 쟤구나라는 것을 점점 더 하나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그 학교랑 연락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에 가서 좋아요를 누르고 썸즈업을 누르고 인스타에서 뭐 좋아요 누르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학교들은 이게 너였구나. 우리 학교 굉장히 많이 방문했는데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그러니까 굉장히 소름 끼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 포스트를 이거를 이제 홈페이지에다 올려놓고 이것을 학생들하고 쉐어해라. 그러면 쉐어하는 그 비율도 계산하고 내가 쉐어해서 A라는 학생이 쉐어해가지고 다른 B라는 학생이 그걸 클릭해 보는 건지 아닌지 그것도 이제 알 수 있고 또 이 학생의 어떤 뭐 검색 기록 쉽게 얘기하면 이거 다음에 뭐를 검색하는지 아니면 콜롬비아라는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에서 뭐를 검색하는지도 다 기록이 남아요. 그래서 이제는 거짓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망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떤 학생들에게는 예전에 왜 페이스북이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수익 모델이 뭐였냐면 지금은 이제 뭐 유튜브도 사고 뭐 인스타그램도 사고 좀 달라졌지만 초창기에는 페이스북에 올린 어떤 정보를 영구 삭제해 주는 것을 유료로 했었어요. 그 페이스북의 자회사처럼 옆에 관계사처럼 만들어 놓고 그걸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수익 모델이었는데 지금은 좀 다르죠.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 그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이 어떤 것을 더 좋아하고 어떤 뭐 사이트를 우리 학교 말고도 방문하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기록을 해요. 이제 이런 대행사들이. 그리고 물론 자기들이 이제 몇 시간 안에 이 쿠키는 다 삭제한다, 영구적으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 학생이 실제로 여기에 사는데, 여기 지금 기자가 다 이제 밝혀낸 것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 학생의 어떤 패밀리 백그라운드라든지, 또 취향, 취미, 관심사, 그 다음 심지어는 이 가족의 추정 소득까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올 만한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추천을 이제 1부터 몇 등까지 해가지고 다 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 SAT 시험 보거나 아니면은 처음에 이제 등록을 할 때 왜 퀘셔널 같은 거 하잖아요. 팀장님 아시죠? 그 막 학생들이 내가 원하는 대학교의 형태는 뭐 4년제고 뭐 10,000명에서 뭐 20,000명 사이 그쵸. 뭐 이렇게 클릭하잖아요. 뭐 도시염 좋겠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아이들 학생들이 그걸 별 생각 없이 하거든요. 아니면 그냥 no response로 다 하고서 넘어가고 이제 no response로 다 넘어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정보도 컬리지 보드가 팔까요, 안 팔까요? 컬리지 보드가 원래는 비영리 재단이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도 비영리지만, 근데 비영리지만 이익은 내요. 그렇죠?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이익 내는 방법이 그 테스트 등록하는데 지금 이제 가격도 많이 올랐죠. 그 돈도 있지만 은근히 많이 버는 부분이 이거는 다 공개된 자료입니다. 한 사람당 그 자료를 다 팔아요. 그 정보를. 내가 이런 대학교에 가고 싶다.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작은 소규모 시골의 대학교를 가고 싶다라고 체크를 해놨는데 내가 지금 정작 지원하는 곳은 굉장히 뭐 대규모 도시에 굉장히 유명한 큰 학교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제 굉장히 상충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한 것을 얼마에 파냐면 1인당 47센트에 팝니다. 정보를, 학생의 정보를 이런 그 업자들한테. 그러면 업자들이 이걸 다 분석을 해요. 매칭을 하고. 그리고 이 학생이 이 학생이고 이 학생이 이런 IP 주소를 이렇게 했고 이런 관심도를 보인다면 이 학생은 아무리 우수해 보여도 뽑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라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죠. 그러면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컨설팅 아니면 대학교를 이제 지원할 때 보면 대부분 뭐 학생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많이는 없지만 대부분 외주를 주거나 이렇게 부탁을 맡기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생이 거길 대학교를 클릭을 해보거나 이메일 그게 왔을 때 클릭을 해서 들어가거나 직접적으로 그런 행동을 해야 되겠네요. 아니면 컨설팅 업체가 이걸 알았으면 직접 들어가 보거나 그 IP 주소를 맞춰서 나는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를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는 얘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를 누군가가 대행해 주는 것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마치 이거는 인간이 어떤 클릭 수와 조회수로 빅데이터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아주 원시적인 생각이죠. 그거는 마치 이거는 내가 네이버에서 가짜 검색어 관심 없는 걸 여러 번 해가지고 내가 누군지 모르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런 빅데이터나 뭐 데이터 마이닝 같은 이런 러닝 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학생들이 정말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demonstrated interest라고 하거든요. 내가 정말 너희 학교에 관심이 있다? 근데 이제는 예전에는 그거를 우리가 에세이에 풀어 쓰거나 아니면 정말 보여줬어야 됐어요. 주장을 하거나.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학교에 뭐 웹사이트 뒤져가지고 이 교수 그래서 그 교수 책 사가지고 읽어보고 뭐 이런 거 이제 그게 이제 전부였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도 없어요. 지금은 정말로 순수하게 관심이 있다면 우리가 그걸 표현하기도 전에 대학교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었어요. 구글씨는 이미 알고 있다. 이 책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구글의 어떤 이런 그 알고리즘은 나의 관심사를 나보다 더 잘 알아요. 내가 다음에 3주 후에 주문하게 될 확률이 정말 높은 제품이 이 3개다라는 것을 나는 모르지만 구글은 예측할 수 있어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그 예전에 그 블루키북스에서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내가 주문하기도 전에 내가 관심 있을 만한 제품을 내가 사는 곳 근처에다 갖다 놔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솔직히 이건 좀 여담이지만 그 왜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데서 이제 왜 그 아마존 뭐죠? 그 알렉사? 혹시 아세요? 그 알렉사라고 이제 홈 그 스피커 같은 이런 게 있어요. 그 AI인데 일종의. 그래서 거기에 알렉사 하면은 이제 띵 하면서 Yes, can I help you? 뭐 시리처럼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일 뭐 볼만한 영화 뭐 있는지 검색 좀 해줘 하면은 거기서 이제 얘기해주는 뭐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과카몰리 어떻게 만드는지 좀 보여줘 하면은 아이패드에 바로 뜨고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실 그 굉장히 저렴하게 팔아요, 미국에서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을 구글에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검색한 사람이 이거를 하고 결국엔 뭘 주문하더라라는 거를 뭐 아마존이나 구글은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제 제자 중에 지금 이제 현재 구글에서 일하는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얘기해 주는 게 구글도 알고 있지만 아마존은 더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은 아마존은 좀 더 적극적인 그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실제 구매를 하는 사람들을 검색한 거니까 훨씬 더 세다는 거예요. 그 강도가.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교가 정말로 우리 대학교에 이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다면 이걸 계속 팔로우 해야 됐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름부터 시작해가지고 어플라이하는 시즌까지만 잠깐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관심이 본질적으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여름에 매일 들어가가지고 막 켜놓고 밥 먹고 오고, 뭐 켜놓고 밥 먹고 오고, 클릭하고 밥 먹고 오고, 이렇게 해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는 원초적으로 아닐 확률이 굉장히 크고, 그렇게 해서, 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면, 하나의 또 그거에 반응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짜가지고 컴퓨터 몇 대 돌려가지고 정말 관심을 보이면 될지 모르겠지만, 본질적으로 그것은 거의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제 결론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돌발 네.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지금 아까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메일 주소를 뿌려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코드를 심어서 이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 IP를 추적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학생들이 과연 이메일을 자기가 학교 메일이라든지 학교 메일을 주로 많이 쓰죠, 학생들이. 그렇죠? 네. 학교 메일을 확인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몇 %가 학교 자기 메일을 이렇게 수시로 확인을 할까요? 굳이 학교로 안 해도 되지만 네. 본인이 이제 주로 쓰는 계정 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메일 네. 계정이. 네. 거기로 보통 이제 받죠. 그럼 네. 이제 거기는 얼마나 잘 들어가서 보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메일을 예를 들어가지고 와이파이가 안 되는 학생들이 있다. 네. 그러면은 이메일을 바로바로 확인을 못하지만 네. 이메일을 확인하면 네.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팔로우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메일을 받았다. 네. 근데 나는 캠핑 가 있어서 뭐 이틀 뒤에 봤다. 그럼 그 네. 자체가 불이익이냐? 네. 굳이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열어봤을 때 그것을 실제로 다 읽어보고 네.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또 거기서도 시간을 보내고 팔로우업하고 이것을 저장하고 예를 들어서 아니면 네. 쉐어하거나 네. 아니면 뭐 포켓 앱에다가 넣어놔가지고 나중에 읽어보거나 하는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대학교들이 알고 싶은 것은 학생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정말 우리 대학교에 관심이 있느냐 없냐를 네. 이제는 수치적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에 올 만한 가능성 있는 학생들을 이제 네. 계산하는 건데 이게 또 재밌는 데이터가 뭐냐면 미국의 미국 그 SAT 국가 평균 National Average에 있는 아이들보다 그 30점에서 34점 즉 고득점군의 ACT 같은 경우에 고득점군에 있는 그 학생들이 대학교에 등록하는 거리가 4배가 더 멀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점수를 얻는 ACT나 SAT나 그런 학생들은 집에서 45마일 정도 대략 몇이죠? 그러면 한 70km라고 합시다. 뭐 70km 정도 있는 거리 대학교에 평균적으로 가는데 고득점군은 그게 170마일인가 뭐 그래요. 더 4배예요. 훨씬 더 멀리 간다는 얘기예요. 몇백 킬로까지 떨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대학교가 단순하게 점수를 보고서는 뽑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학생을 뽑아놓으면 얘가 과연 올 거냐 안 올 거냐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 학생들이 이제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요. 대학교에. 뭐 믿져야 본전이지 라고 하고선 이제 뭐 20군데 예를 들어서 제 아는 학생은 25위 중에 1위부터 25위까지 다 지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 그 학생 결과는 쫙 떨어지고 리젝 나가다가 합격 어느 순간부터 다 합격이래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오래전 얘기예요. 그 학생도. 근데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근데 저는 본질적으로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 정말로 내가 마치 이것은 요행을 바라듯이 많이 뿌려놓고 그 중에 한두 개라 되겠지라고 하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은 되는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다 되고 안 되는 아이들은 거의 다 안 돼요. 그 중간이 애매하게 없어요. 그래서 전교생을 다 뭐 20군데씩 지원하면은 그러면은 다 어느 정도씩 얻어 걸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그 학생의 능력만큼 갑니다. 근데 이제는 학생의 능력 플러스 이 학생이 우리의 학교에 얼마나 관심인지를 우리보다도 더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뭐 코넬에 관심 있는 거를 내가 아는 것보다 내가 느끼는 것보다 대학교는 더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널 뽑으면 너 올 확률이 27%밖에 안 돼 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많이 지원하는 거 여기에 포커스할 게 아니고 정말로 관심을 가지라. 결국에는 이게 맞는 얘기죠. 나는 뭐 예일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Why Yale? 이라는 질문이 나오잖아요. 네. 그 나오면은 예일을 가고 싶은 이유를 드는 걸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스스로 자문자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얘를 왜 가지고 뭐라고 써야 될까라는 얘기는 난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질문도 이제 필요 없어요. 대학교도 이제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나의 어떤 search history 얼마나 자주 오느냐, 우리의 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과 이런 것을 얼마나 잘 보고 거기에 있는 링크를 얼마나 제대로 그 과제적 일종의 그걸 클릭해서 정말로 거기에 있는 걸 그대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 일찍 시작하면 할수록 좋겠죠. 뭐 12학년 돼서가 아니고. 그러면 이제 그럼 9학년 때부터 이거 뭐 관리를 해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켜놓고 TV 보고 온 다음에 또 다른 거 클릭하고 TV 보느냐. 그렇게 해서 극복될 문제는 애당초 아닌 것 같아요. 점점. 이제는 도망갈 데가 점점 없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고, 심지어는 이 기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학생들이 지원하기도 전에 대학교들은 합격될 확률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금 과장을 하자면 네가 지원을 한다면 너는 합격할 확률이 얼마고 우리가 합격을 시켜주면은 네가 실제 등록할 확률은 얼마라는 거를 지원하기도 전에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장 재밌는 내용입니다.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도 만약에 그 우리 블루키 TV 독자분들이 만약에 관심을 가지시고 Q&A를 하시면은 제가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인 예까지 들어가면서, 지금 뭐 시간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한 20페이지 정도 돼요. 굉장히 긴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이걸 다 말씀 못 드렸으니까 다음에 한번 또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요약을 하면 이미 대학은 니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 왜 영화 제목 중에 나는 네가 뭐 지난 여름에 뭘 했지 때 이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10학년 때 이미 결정 나는 거예요. 이 학생의 어떤 패턴이라든지 또 이 학생이 지금까지 좋아했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학생이 우리가 얼마나 맞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무서운 얘기예요. 무섭네요. 네. 그리고 저희 이번에 또 실시간 뭐 설명회 한다고. 그것도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네네. 저희가 이 영상을 촬영하고 아마 이제 다음 주 초면에 이제 나가겠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그 주에 일주일 안으로, 며칠 안으로 저희가 그 여름 설명회를 사회적 거리두기 하기 위해서, 참여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설명을 하고 그것을 다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일단 선생님들이 다 본인들의 강좌라든지 아니면 특색이라든지 어떤 이런 구조에 대해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먼저 다 공개가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알림 설정이 가겠죠. 그래서 블루키 TV를 구독하시고 하시면은 저희 알람을 설정해 놓으시면은 저희 새 영상이 뜨면 거기 이제 뜨실 거예요. 구독자분들 그걸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영상이 뜬 뒤 다음 주에 저희가 직접적인 어떤 파티시페이션 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질문하시면 그것에 대한 답을 하는 그런 기회를 또 가질 겁니다. 그래서 직접 오지 않으셔도 익명으로 다 이렇게 질문도 하시고 저희들이 그러면 이제 그 댓글을 보면서 인터랙티브하게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고 하는 그런 거를 가지려고 그래요. 저희가 진짜 원하는 시간이고, 그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도 진짜 원하는 시간이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유용할 것 같고, 그래서 올 여름에도 아마 그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오프라인을 지금까지 해왔죠. 근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사회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여름방학에 온라인으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거나 아니면은 뭐 온라인으로만 하거나 이런 방법을 지금 여러 가지를 저희가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데서 보일 수 없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로 저희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좀 더 어떤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어떤 사회적인 대응법에 대해서 확정이 되면 그때 저희가 또 공개를 해드릴 텐데, 중요한 것은 저희는 다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기를 꼭 이렇게 나쁘게만 보실 게 아니고 굉장히 더 알차고 훨씬 더 준비 잘 된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나볼 수 있게 저희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저희가 블루키 TV 때 한 번 더 이런 비슷한 주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좀 긴 얘기라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럼 다음에 실시간 때 이것도 같이 뭐 이것도 관심 있으시면 그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다 답을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네.